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드디어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났고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잭슨홀 미팅을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니까 현금을 그래도 확보를 해보자.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이제 미리 겁먹고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속의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초함은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FOMC까지는 주식 비중을 100%로 유지를 해야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일정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저는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뭐 이거 다 코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이게 과열권이 있고 거기다 리스크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한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과매도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열권에 들어갔었던 주에 미리 이제 현금을 좀 찾아놓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고 이제 과매도에 들어갔고 거기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매크로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을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이벤트가 이제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제 끝나고 나서 한국의 야간 선물도 많이 올랐고 미국도 많이 반등을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뭘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강했던 섹터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장은 이 강했던 섹터의 매도 압력이 완화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들이 한 번 더 튀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조방원이 RS가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기업들이 또는 이런 업종들이 매도 압력이 완화되면 당연히 이쪽이 튀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선호하고 있는 10주 이평선이 살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방산, 원전, 조선, 인바운드, 그 다음에 전력기기,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반도체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셀 것 같은데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LNG까지 있습니다. 뭐 BHI 이런 것들 다 LNG잖아요. S&T 에너지 이런 것들도 최상위권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의 경제 지표의 일정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시장을 백도 만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지표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을 쭉 보게 되면 이번 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5일부터 월요일부터 있을 주에 해당하는 거를 보게 되면 가장 큰 이벤트는 이건 경제 일정이지만 한국 시간으로 28일에 영향을 주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 28일쯤 여기 이제 29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29일 금요일에 있는 이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9월달로 들어가게 되면 9월 5일에 드디어 이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게 되면 가장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 있는 게 9월 11일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9월 18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 요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워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반도체는 생각보다 세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이런 것들 막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관심 가질 텐데 그리고 물가지표는 그 8월 29일이랑 9월 11일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보다는 아마 고용지표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 시장은 이제 금리를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이런 게 9월 달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월 달에 딱 금리 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딱 금리를 인하를 했다.
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 찍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과열권으로 간다는 어떤 시계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언제쯤이냐고 고민이 당연히 떨어지냐면 금리 결정하기 직전쯤에 아마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는 과열권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랠리는 금리 결정까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금리 결정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세워지는데 첫 번째는 야,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는데 이게 연속 인하냐? 앞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점진적인 인하가 나은 거냐? 아니면 급격하게 이제 B컷이 나은 거냐? 이건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9월 18일까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단기 랠리는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주식을 100% 가져가겠지만 9월 18일쯤 되면은 어쩌면 시장은 비둘기를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다음에 연속적인 인하가 아니니까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야, 이거 인하를 했는데 다음번에도 엄청나게 더 큰 인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제 지표야 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일본과 미국의 어떤 금리 격차가 갑작스럽게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점진적인 인하가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인하를 하면서 시장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너무 빨리 주가가 좀 달려왔었구나. 좀 쉬었다가 10월 달에는 좀 쉬고 또 10월 말부터 한번 가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가는 게 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게 됐고 거기에 주가는 반응해서 올라갔는데 시장이 금리 인하한 것보다 더 센 거는 없다. 그렇게 해서 아마 금리 인하를 하는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9월 18일을 딱 기준으로 해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10월 첫째 주가 추석으로 휴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 9월 연준 금리 결정 끝나고 나면 큰 이벤트가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어느 정도 반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번 쉬어야 되는 어떤 구간들이 오는데 그 기간이 과거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아마 9월 중순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좀 더 빨리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이럴 때 거예요. 9월 11일에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물가가 많이 낮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 고용지표가 좋지 않으면 물가도 저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좋다라는 거는 물가가 기대보다 낮게 나와서 시장에서는 야, 금리 인하 당연히 되는 거지. 그래서 9월 11일에 오히려 차익 시연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는 11일까지 내가 플레이 할 거냐 아니면 FOMC까지 플레이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결정은 결국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까지 언제 도달하느냐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11일 아니면 18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뭘 사야 되느냐?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땐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선호하는 업종, 그리고 그게 한국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그런 쪽으로 실질 경제 자금들이 다 흘러갈 것이고 주식 시장도 관련된 곳으로 돈을 밀어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조선과 원전 관련해서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조선도 지금 재건해야 되는 거고 원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있고 원전도 지금 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라고 또 얘기냐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 용량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냐면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결국 LNG가 수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어떤 참여자다. 그리고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를 제가 금요일날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분석한 내용도 자세히 보면 원전과 조선과 그리고 LNG 이런 쪽으로 막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전력기기까지. 그래서 지금 가장 이 구간에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가에 막 반영이 되면서 9월 11일 물가까지 아마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FOMC까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주가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가장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풀리는구나. 돈이 풀리면은 당연히 돈이 갈 곳은 트럼프가 미는 곳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전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그게 조선 그리고 뭐 LNG 그리고 원전 이런 쪽 아니겠느냐. 미국이 미는 곳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계속 이제 산업재 쪽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반도체는 이번에 실적 발표 끝나고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발표 일단 한번 보자. 그래서 반도체는 서둘러 늘리지 말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이오 쪽도 한번 잘 자세히 보자. 바이오는 이제 가을이나 올해 말까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시장이 아마 플레이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바이오보다도 저는 아마 지금 당장 돈이 풀리면은 트럼프가 미는 쪽으로 돈이 더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